노션이 편리하긴 하지만 직장에서는 함께 쓰는 도구를 쉽게 바꾸긴 어렵죠.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게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션은 구글 시트, 엑셀에서 꽤 깔끔하게 정보를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동일하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과 이 5가지를 각각 언제 쓰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봐볼게요. 첫 번째, SCV라는 파일 형식으로 가져와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기. 두 번째, 노션에 복사 붙여넣기. 세 번째, 노션을 파일로 첨부하기. 네 번째,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연결하기. 다섯 번째, 노션을 인베드로 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일 거고요. 나머지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은 전부 AI로 만든 가짜 데이터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저희가 활용을 하겠죠. 첫 번째로 파일 내용을 보면 50번째까지가 있는데 이 파일 그대로 노션에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파일, 다운로드, 쉼표로 구분된 값 옆에 CSV라는 파일 형태라는 게 있죠. 이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노션으로 돌아옵니다. 노션으로 돌아와서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해줍니다. 인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차이는 저의 노션 강의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고정 댓글 링크란에 달아두겠습니다. 인라인을 눌러서 비어있는 새 데이터 소스, 기존 데이터 소스 연결하기 말고 SCV라는 파일 형태를 가져오기. 이 파일 형태를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일 선택이 있어요. 아까 가져온 파일 형태를 눌러줍니다. 아까 방금 다운로드한 파일 형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헤더 매핑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오기를 누르기 전에 이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사용할 것인지 체크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구글 시트명의 첫 번째 행에 이 거래처명, 담당자,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체크하는 행입니다. 이런 거를 만약 적었다면 이렇게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사용, 요거를 켜주시면 되고요. 사용 안 하셨다면 꺼주시면 됩니다. 사용해 주셨다면 거래처명을 이름 말고 다른 속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전부 되었다면 CSV 가져오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잘 가져온 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뒤에 마무리 단계로 약간씩 조금씩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 대신 회사명, 거래처명이라고 바꿔주면 좋겠죠? 그리고 연락처나 협업 단계가 선택 속성으로 잘 들어온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구글 시트에서 노션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노션 데이터를 구글 시트로 가져가는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노션에 있다고 하면 노션에서도 내보내기를 해줍니다. 오른쪽 상단 위에 점 3개를 누르고 내려가서 내보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일 형태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SV라는 형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기에서 현재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모든 콘텐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방금과 같이 CSV라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와서 새 문서를 열어줄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새 스프레드시트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 업로드를 눌러줄게요. 찾아보기에서 다운로드한 이름 끝에 올이 붙은 첫 번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위치는요, 현재 시트 바꾸기로 해주시고요. 구분자 유형은 자동 감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숫자, 날짜, 수식으로 변환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가져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가 다르다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시트에서 전부 드래그해서 Ctrl+C, 노션에 와서 Ctrl+V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표로 넣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해 줄 거예요. 여기 앞에 점 6개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로 전환 눌러주면 됩니다. 전환을 누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거래처명이
제목이 되지 않고 이렇게 페이지로 바뀌게 된 게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담당자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지만 생각보다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하기 전에 표에서 여기 제일 앞단을 누르고요. 제일 앞단에 여기 점 6개 앞에 있는 이 행 전체를 누르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목행을 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목행을 켜주면 색상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표에서 이렇게 제목행을 설정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환하게 될 경우 바로 이름이 거래처명, 담당자명, 연락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환하게 되니까 아주 편리해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으로 협업 단계를 불러왔을 때는 얘네들이 다 텍스트 속성이 아니라 선택 속성으로 다 잘 들어왔는데 이거는 전부 텍스트 속성으로 들어오네요. 이거는 바꿀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다 바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냥 협업 단계를 눌러서 유형 변경, 선택 속성으로 바꾸면 이렇게 선택 속성으로 자동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연락처도요. 다중 선택으로 바꾸면 이렇게 다중 선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메모는 텍스트 속성 그대로 되어야겠지만 이렇게 보는 게 귀찮다면 누르고 콘텐츠 줄바꿈 하게 하면 이제 메모 내용이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행렬을 줄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다듬어서 쓰면 되겠죠?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 누르고 숫자 값세기 누르면은 총 50행 총 50개로 모든 클라이언트 항목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션 왕초보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구글 시트 내용을 가져오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더 편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자, 다시 해볼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서 컨트롤 C 눌러주고 이렇게 홍길동 사무소를 누르고 컨트롤 V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속성별로 속성이 뭔가 잘려서 보여요. 원래는 보면 거래처명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메모도 있는데 이렇게 속성이 5가지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속성이 전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전부 속성들이 있어야 이 붙여넣기 하려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속성들이 전부 다 있어야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명, 담당자, 연락처, 협업 단계, 메모라는 속성이 5가지가 있어야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속성을 추가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처명, 이름, 연락처, 협업 단계, 메모 이렇게 잘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속성 위치도 제대로 맞춰주지 않는다면 연락처 속성에 담당자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텍스트 속성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순서까지 정확하게 거래처명, 담당자, 연락처 이렇게 순서까지 맞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합칠 때 똑같이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션 왕초보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는데 이렇게 한 칸에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가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수정하나요? 그건 바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는 3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SC로 3가지 선택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한 칸만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 한 행을 전부 다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구글 스프레드에 있는 속성명을 맞춰준다. 두 번째, 제대로 칸을 선택한다. 이렇게 수정될 수 있는 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행을 전부 다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칸 한 칸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데이터 홍길동 사무소 밑에 있는 페이지, 3페이지 기준으로 이미 있는 데이터 밑에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보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명을 삭제해주고요. 협업 단계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상태가 아닌 선택 속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뜨게 됩니다. 상태 속성으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 속성을 갖다가 상태 속성으로 바꾸게 되면 이 잠재 거래처나 제안서 대기 속성, 제안서 대기 추가로 생기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조금 더 팁을 보고 싶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노션 꿀팁 30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복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션에서 구글 시트로 복붙은 어떻게 할까요? 노션에서 구글 시트로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부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사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용도가 다른 부분입니다. 노션에다가 파일 첨부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가서 파일 다운로드, 엑셀 시트로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노션에서 슬래시 파일 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고 공유해서 게시해서 보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와서요. 파일 다운로드를 해줘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인베드를 해서 업로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인베드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내용을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내가 갖고 있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너무 많다 이럴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미 스프레드 시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럴 경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속성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연동해 줍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서 이렇게 내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와 연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리스트, 방금 보여준 그 클라이언트 리스트인데요. 이거를 연동을 해주면은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누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연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미 저장한 내용이 너무 많을 때 쓰는 경우예요.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노션으로 연동을 할 때 너무 많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 자주 쓰진 않는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스프레드 시트를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여기 이미 저장되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참고할 만한 영상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란에 적어둘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란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